워드 프로세서 필기 대표 기출 75선 제2과목 PC 운영체제입니다. 21번 한글 윈도우즈 10의 특징. 한글 윈도우즈 10만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는데요. 그 중에 선저명 멀티태스킹. 한 대의 컴퓨터 시스템에서 둘 이상의 작업을 병행해서 처리하는 멀티태스킹 환경입니다. 그런데 운영체제가 제어권을 행사해서 응용 프로그램이 제어권을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체제를 선저명 멀티태스킹이라고 하고요. 프로그램한테 제어권이 있는 건 이제 반대의 기능이죠. 비선저명 멀티태스킹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GUI 환경이죠.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환경을 쓰고 있고요. 하드웨어를 자동으로 감지해주는 PNP 기능,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파일 시스템을요, 64비트를 지원을 해주는, 운영체제를 갖고 있고, 검색이 아주 빠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치들, 프린터나 스마트폰과 같은 장치들을 편리하게 연결할 수 있는 장치 스테이지 기능이 있습니다. 가상 데스크탑이라고 그래서요, 개인용 작업과 업무용 작업을 분리해서 하나의 시스템에서 다른 바탕화면을 관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신의 웹 환경을 반영한 웹브라우저로서요,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윈도우즈 10 운영체제의 특징으로 옳은 것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응용 프로그램의 제어권을 방지하기 위한 안정적인 체제, 그러면 선저명 멀티태스킹입니다. 다음은 작업 관리자인데요. 우리가 이제 컨트롤 쉬프트 ESC 또는 컨트롤 알트 딜리트 누른 상태에서요. 이제 작업 관리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프로세스 탭부터 나열이 되고 있는데요. 프로세스 탭 그러면은 현재 실행 중인 앱 목록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고요. 여기서 특정 앱이 다운이 됐다 했을 때 작업 끝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많이 쓰는 기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능 탭에 가보면 이 CPU 이용률이라든지 속도, 작동 시간, 메모리 이런 것들을 표시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앱 기록이라는 탭에 가보면 사용 중인 앱의 CPU 시간, 네트워크 상태 이런 것들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시작 프로그램 탭에 가보면 우리가 처음에 윈도우를 켰을 때 메모리에 올라오는 시작 프로그램의 이름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사용자 탭에서는 현재 로그인된 사용자 이름 그 다음에 확인되고 연결 끊기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 정보 탭에는요, 실행 중인 그런, 백그라운드에서 실행 중인 이런 프로그램 이름, 사용자 이름, 이런 것들을 표시하고요. 그리고 서비스 탭, 서비스의 이름, 이런 것들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10의 작업 관리자 창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 응용 앱의 목록 확인할 수가 있고요. CPU 확인할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네트워크 이용률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정답 4번이네요. 프린터 등의 주변 기기 사용 목록을 확인하겠다. 자, 이것은 이제 장치 관리자라고 있어요. 우리 설정에 가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연결 프로그램. 파일의 바로가기 메뉴에서 표시되는 연결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파일은 내가 실행하려는 앱이 있거든요. 그래서 앱의 바로가기 메뉴에서 연결 프로그램 선택할 수가 있고, 없다라고 했을 땐 하위 메뉴 앱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근데 같은 확장자인 문서를 서로 다른 연결 프로그램으로는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확장자가 txt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요거는 이제 메모장에서 열게 돼 있는데요. 첫 번째 txt는 메모장에서 열고, 뭐 두 번째 txt는 뭐 포토샵에서 열고 이런 식으로 다른 연결 프로그램으로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파일 자체를 삭제한다고 해서 연결 프로그램이 메모장이나 포토샵 이런 것들이 지워지지는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연결 프로그램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파일은 사용자가 직접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확장자를 갖는 파일들을 같은 연결 프로그램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10의 연결 프로그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정답 3번인데요. 확장자가 같은 파일은 여러 개의 응용 프로그램에서 하지 않고요. 연결된 하나의 응용 프로그램에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작업 표시줄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바탕화면이 있으면요. 일반적으로는 맨 하단에 나와 있어요.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 앱의 목록을 확인해 주는 부분이고요. 자, 이것은 이제 상하 좌우로 위치를 이렇게 변경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작업 표시줄은 마우스 포인터를 작업 표시줄의 경계선에 맞춰서 화살표가 나왔을 때 화면의 2분의 1 정도까지 크기를 변경할 수가 있고요. 단 작업 표시줄 잠금이 해제되어 있어야 돼요. 잠금이 되어 있으면 크기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10의 작업 표시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2번이죠. 크기와 위치를 변경할 수 있고요. 화면의 2분의 1까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작업 표시줄 설정인데요. 여러 가지 옵션이 있어요. 잠금, 그러면 이거는 크기 변경을 못하도록 하는 거고요. 자동 숨기기가 되어 있으면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대면 보이고요. 이제 뭐 이동시키거나 뭐 이럴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작업 표시줄 단추. 그래서 작업 표시줄의 아이콘을 작게 표시할 수 있고요. 위치는 상하 좌우 변경할 수가 있고요. 같은 목록일 경우는요. 이제 작업 표시줄에 단추 하나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알림 영역에 가보면요. 작업 표시줄에 표시할 아이콘과 이제 시스템 아이콘을 볼 것이냐 끌 것이냐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글 윈도우즈 10에서 작업 표시줄 창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작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정답 4번이네요. 시작 메뉴의 표시 위치를 위쪽이나 아래쪽으로만 된다고 그랬는데 왼쪽과 오른쪽, 상하 좌우 다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바로가기 아이콘입니다. 자, 바로가기 아이콘은요. 어떤 특정한 파일, 즉 앱을 빠르게 실행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경로를 지정해 놓은 파일입니다. 이렇게 왼쪽 하단에 화살표가 나와 있고요. 요거는 확장자가 LNK로 되어 있고 복사본은 아닙니다. 그냥 경로를 지정해 놓은 아이콘이에요. 이 이름은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지정할 수가 있고요. 그 동일한 폴더에서 같은 이름과 확장자를 가진 파일이나 그 바로가기 아이콘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폴더 하나에는 같은 이름과 확장자를 가질 수가 없지만 다른 폴더에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원본을 이제 바로가기 아이콘 자체가 그 원본의 복사본이 아니기 때문에요. 요거는 삭제해도 실제 원본이 지워지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 바로가기 아이콘은 파일이나 폴더뿐만 아니라요. 네트워크 사이에 있는 다른 컴퓨터에 대해서도 작성할 수가 있고요. 이것을 이제 단축키로 만들 경우는 컨트롤하고 쉬프트하고 이 파일을 드래그 앤 드롭해서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10에서 바로가기 아이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2번입니다. 특정 폴더에 바로가기 아이콘을 바탕화면에 만들면 해당 폴더의 위치가 바탕화면으로 옮겨진다.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경로만 복사해 놓은 거지 원본이 이동되는 건 아닙니다.
다음은 숫자 키패드입니다. 키보드 오른쪽에 보면은요, 넘버락이라는 키가 있고,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별, 이런 키보드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용해서 윈도우즈 파일 탐색기에서 파일을 표시할 수가 있는데요. 별 기호는요, 모든 하위 폴더를 표시할 수가 있고, 플러스 같은 경우는요, 현재 선택된 폴더의 하위 폴더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러스를 하게 되면 확장이 되어서 표시해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표시가 바뀔 거고요. 마이너스 빼기 기호는요, 확장되었음을 표시하기 때문에 이걸 누르면 이제 이렇게 키보드가 파일 탐색기에서 이런 모양으로 표시가 돼서 축소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백스페이스는 상위 폴더로 이동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 방향 키는요, 선택한 하위 폴더가 열려 있으면 닫고 하위 폴더가 닫힌 상태다 그러면은 상위 폴더를 선택하는 거가 되겠고요. 오른쪽 방향키는 선택한 폴더의 하위 폴더를 열고 하위 폴더가 열렸다라고 한다면 하위 폴더를 선택합니다.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10의 파일 탐색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정답 3번인데요. 탐색기 영역에서 워드 프로세서와 같은 폴더에서 이런 기호가 붙어 있는 폴더는 하위 폴더까지 표시된 상태다 그랬는데요. 요거는 이제 이런 폴더, 요 기호 자체가 축소되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다음은 폴더 옵션입니다. 자, 파일 탐색기의 보기의 옵션의 폴더 및 검색 옵션 변경, 여기에 보면 일반 탭과 보기 탭과 검색 탭이 있고요. 각 탭마다의 역할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10의 폴더 옵션 창에서 설정할 수 있는 작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정답 1번이에요. 키보드의 단축키로 폴더를 열기, 이런 메뉴 자체는 폴더 옵션에 없습니다. 이 나머지 3개는요, 폴더 옵션 창에 보면은 일반이라는 탭에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파일과 폴더의 검색입니다. 자,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 이름, 폴더, 프로그램 및 전자메일, 사진 등을 찾는 기능을 검색이라고 하는데요. 단어와 단어의 일부인 파일이나 폴더 이름, 여기에 어떤 특정한 속성,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검색이 되고요. 여기에 and나 or와 not, 이런 것들의 검색 연산자나 그다음에 물음표와 별표와 같은 와일드 카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10의 검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자, 정답 2번인데요. 이제 탐색기 창에서 라이브러리 창에서 보면은 검색 필터 조건으로 종류를 선택했다. 그러면 PDF만 검색이 된다라고 했는데요. 자, 여기 종류에는 뭐 음악이라든지 사진, 동영상, 이런 것들로 검색이 가능하고요. PDF 파일로 검색하는 것은 종류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파일과 폴더의 관리. 자, 파일은 서로 관련성 있는 정보의 집합이고요. 이 파일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는 걸 폴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파일이나 폴더가 여러 개 있었을 때 근처에 있는 연속적인 파일이나 폴더를 선택할 때는 Shift 키랑 같이 선택해 주면 되겠고요. 비연속적인 떨어져 있는 그런 파일이나 폴더를 선택할 때는 컨트롤 키하고 같이 클릭해 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를 다 선택하겠다. 컨트롤 A 키를 눌러주게 되면 현재 그 폴더 안에 있는 파일이나 폴더를 모두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파일이나 폴더를 복사할 때는요, 이제 마우스 포인터 옆에 플러스 기호가 붙고요. 이동을 할 때는 이렇게 화살표가 표시가 됩니다. 삭제를 할 때는요, 휴지통으로 드래그를 하거나 키보드 딜리트를 이용해 주면 되겠고요. 자, 이름을 바꿀 때는 홈 메뉴에 보면 이름 바꾸기나 바로가기 메뉴에서 이름 바꾸기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10의 폴더 창에서
파일이나 폴더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정답 4번이에요. 모든 파일이나 폴더를 한꺼번에 선택하려면 컨트롤 A 같이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휴지통입니다. 자, 윈도우즈 10에서는요, 불필요한 파일이나 폴더를 삭제하면 기본적으로 휴지통에 보관이 되는데요. 이 휴지통의 속성에서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이 속성에는 파일을 휴지통에 버리지 않고 삭제할 때 바로 제거, 이게 체크가 되어 있으면 우리가 딜리트나 이제 삭제 명령을 이용해서 지울 때 휴지통에 들어가지 않고 즉시 제거가 됩니다. 휴지통에 파일이 삭제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휴지통의 모양이 변경이 되고요. 크기는 드라이브마다 다르게 설정할 수가 있고 그 단위는 메가바이트 단위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휴지통을 실행한 다음에 복원을 하게 되면 되살리기가 됩니다. 되살리게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는요, 삭제한 원래 위치로 복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 휴지통의 파일은 복사는 할 수가 없고요. 잘라내기 해서 다른 장소로 복원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10의 휴지통 속성 창에서 수행할 수 있는 작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휴지통의 바탕화면 표시 설정은요. 요거는 바탕화면의 아이콘 표시라고 있어요. 바탕화면에 아이콘 표시라는 설정 화면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개인 설정에 보면 테마라는 부분에서 바탕화면의 아이콘 설정에서 휴지통에 이제 체크를 하게 되면은 바탕화면에 이렇게 저희 휴지통 아이콘이 표시가 됩니다. 개인 설정입니다. 설정에 보면 개인 설정이라는 화면이 있고요. 여기에 배경에서부터 작업 표시줄까지 다양하게 이제 컴퓨터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각 탭마다의 기능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10의 개인 설정 창에서 할 수 있는 작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정답 2번인데요. 화면 보기를 설정해서 해상도를 변경할 수 있다 그랬는데요. 요거는 설정해 보면 이제 디스플레이라는 게 있어요. 시스템에 보면은 디스플레이 여기에서 해상도 이런 거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 계정입니다. 사용자의 권한을 부여해주는 그런 부분인데요. 여기는 크게 관리자 계정과 표준 계정이 있습니다. 이 관리자 계정은 새로운 계정을 만들고 뭐 이름 변경, 암호 변경, 그다음에 암호 제거, 사진 변경,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제거하거나 환경 설정을 하거나 이런 모든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게 관리자 계정이고요. 자, 이 표준 계정은 제한된 계정이에요. 그래서 자신에 대한 어떤 계정의 이름 변경, 암호 만들기, 사진 변경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 프로그램을 이제 실행하는 그런 계정이 표준 계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10에 사용자 계정 창에서 실행할 수 있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사용자 계정에 대한 암호, 계정 유형 변경,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 계정의 컨트롤 설정 변경 이런 것들 가능하고요. 정답 4번이네요. 원격 액세스 허용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그 시스템에 보면은 제어판의 시스템 보면은 원격 설정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원격 액세스 허용 이 부분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34번 마우스 속성. 제어판에 보면 마우스가 있고요. 바로가기 메뉴에서 속성에 보면 단추, 포인터 옵션, 휠, 하드웨어 탭이 있고요. 각 탭마다의 역할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른손과 왼손의 단추의 기능을 바꾸거나 2번 클릭의 속도, 클릭 잠금 사용 이건 단추 탭에 있어요. 마우스 포인터의 모양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가할 수는 없어요.
포인터 옵션 탭에서는요, 포인터의 이동 속도, 포인터 자국 표시할 수가 있고, 휠 탭에서는요, 휠을 눌렀을 때 스크롤되는 양 100줄 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탭은요, 마우스 장치의 속성을 표시할 수 있는 그런 탭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10에 마우스 속성 창에서 가능한 작업으로 옳지 않은 것 됐습니다. 2번이죠. 포인터의 생성 및 수정 삭제. 생성 안 되고요. 이건 변경은 됩니다. 마우스의 포인터의 모양을 변경은 가능합니다. 35번 접근성 설정입니다. 시청각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용자의 컴퓨터를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돋보기 시작부터요. 모든 설정 살펴보기까지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돋보기 같은 경우는요, 화면을 크게 볼 수 있게 해주고요. 나레이터 같은 경우는 화면에 글자를 읽어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화상 키보드 같은 경우는 바탕화면에 화상 키보드 켜기를 표시해 줍니다. 고대비는요, 컴퓨터를 보기 쉽게 설정하기 위해서 화면에 테마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 키 켜기는요, 숫자 키패드를 이용해서 화면에서 마우스 포인터를 이동할 수가 있고요. 고정 키 켜기 같은 경우는 동시에 두 개의 키를 누르기 어렵다라고 했을 때 컨트롤 알트 쉬프트를 눌러 있는 상태로 이제 고정해서 여러 키의 효과를 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토글 키는 하나의 키로 두 가지 기능을 해주는 그런 키를 누를 때 신호음을 발생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필터 키 같은 경우는요, 짧게 입력된 키나 반복되게 입력된 키를 무시하거나 늦추는 그런 효과를 내서 키보드의 반복 속도 이런 것들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10의 접근성 창에서 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2번이죠. 나레이터라는 것은 글자를 이제 스피커를 통해서 읽어서 이제 들릴 수 있게 해주는 게 나레이터 시작 기능이 되겠습니다. 키보드 속성인데요. 속도 탭과 하드웨어 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윈도우즈 10의 키보드 속성 창에서 작업할 수 있는 것으로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1번이죠. 화상 키보드 같은 경우는 접근성 센터에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37번 시스템 속성입니다. 자, 요거는요, 제어판에 보면은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설정에 가보면 컴퓨터 이름, 하드웨어, 고급, 시스템 보호, 원격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글 윈도우즈 10에서 시스템 속성 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윈도우즈 버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프로세스 종류, 메모리, 시스템의 종류 확인할 수가 있고, 컴퓨터 이름, 작업 그룹 이름, 변경 이런 거 가능하고요. 자, 정답 4번인데요. 제어판의 개인 설정이 아니고 시스템이라는 부분에서 속성을 변경하거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글꼴인데요. 컴퓨터에 설치된 글꼴을 미리 보기에서 표시하거나 삭제하고 숨기는 기능이 있어요. 자, 요거는 윈도우즈에 보면은 폰트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글꼴을 복사를 하게 되면 윈도우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제 바로가기를 사용해서 글꼴 설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10에서 글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정답은 4번인데요. 글꼴 창에서 나타난 글꼴 크기는 최대 72포인트까지 이제 변경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39번 프린터 추가 마법사. 제어판에서 장치 및 프린터 창에서 프린터 추가를 한 다음에 네트워크 프린터인지 또는 무선 또는 블루투스인지 프린터를 검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할 장치에 필요한 파일을 시스템에 추가한 다음에 테스트 파일을 인쇄하고 마침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프린터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10에서 네트워크 상에 있는 다른 컴퓨터에 연결된 프린터를 공유하고자 할 때 작업 순서로 옳은 것 했습니다. 정답 3번이에요. 일단 프린터 추가를 해주고 그 다음에 어떤 프린터인지를 선택하고 그리고 프린터 선택한 다음에 이제 프린터 이름 그리고 이제 테스트 페이지 인쇄 이렇게 순서대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40번 스풀입니다. 스풀이라는 것은요, 하드디스크의 일정 용량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그 고속의 CPU와 저속의 입출력 장치의 속도 차이를 보완하기 위한 기법입니다. 즉, 인쇄를 하면서 동시에 다른 작업을 가능하게끔 해주는 것도 스풀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할 수가 있고요. 대신 이제 동시에 같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속도는 저하가 될 수가 있고 이 스풀 설정에 대한 것은 프린터의 속성창에서 스풀 여부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한글 윈도우즈 10에서 프린트 설치와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3번이네요. 스풀 기능은 저속이 아니죠. CPU는 아주 속도가 제일 빠른 하드웨어입니다. 고속의 CPU와 저속의 프린터를 병행해서 사용하고자 할 때 효율적인 기능이 스풀 기능이라고 합니다. 41번 엔터테인먼트 앱 첫 번째 보면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 CD나 DVD를 굽거나 AVI, WMV, ASF와 같은 이제 미디어 파일을 재생할 수가 있습니다. 볼륨 조정에서는요. PC의 그 소리 이런 걸 높낮이를 조절을 하거나 음소거를 할 수가 있고요. 음성 녹음기에서는요.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해주고 확장자가 M4A라는 확장자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10에 포함된 멀티미디어 관련 프로그램 및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2번이 되겠습니다. 이 음성 녹음기는요.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을 해서 확장자가 M4A라는 확장자로 저장이 됩니다. 그림판 윈도우에서는요. 간단한 그림을 그리거나 저장된 그림을 불러와서 편집할 때 사용할 수가 있고요. 기본 저장 확장자는 PNG인데요. BMP, GIF, JPG, TIF 이런 이미지 형식으로도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Shift와 같이 누르게 되면 선일 경우는 수직 수평선, 대각선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요. 원이나 사각형일 경우는 정원이나 정사각형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Shift를 누르지 않으면 직사각형, 타원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마우스 왼쪽 단추를 클릭하게 되면 색원이라고 해서 정경색을 변경할 수가 있고요.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하게 되면 색투라고 해서 배경색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자, OLE 기능이 되기 때문에 이 그림판의 파일을 다른 문서에다가 추가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10의 그 보조 프로그램에 있는 그림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2번인데요. 편집 중인 이미지의 일부분을 삭제하면 삭제된 빈 공간은 색투인 배경색으로 채워집니다. 43번 메모장. 메모장은 윈도우에서 그 제공하는 기본적인 텍스트 파일 편집기인데요. 서식이 필요 없는 간단한 문서를 작성하고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글꼴이나 크기를 한꺼번에 변경할 수 있는데요. 부분적으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글자색은 검정색만 가능하고요. 이 OLE 기능과 이런 고급 기능인 자동 맞춤법 이런 기능들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움지 크기라든지 뭐 인쇄 방향, 머리글, 바닥글 이런 건 지정할 수가 있고요. 문서의 첫행 왼쪽에다가 .LOG 입력을 하게 되면 문서 열 때 현재 시간과 날짜가 문서의 맨 마지막에 자동으로 표시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10의 보조 프로그램 중에서 메모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4번이죠. 서식이 없는
텍스트의 문서를 열거나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OLE 기능 안 되고요. 특정 부분만 이제 글꼴 변경 안 됩니다. 이런 고급 기능, 맞춤법과 같은 고급 기능 할 수가 없어요. 디스크 조각 모음 및 최적화입니다. 흩어져 있는 파일이나 폴더의 조각을 모아서 디스크의 처리 속도를 향상시켜주는 도구를 디스크 조각 모음 및 최적화라고 해서요. 매일 해도 되고 매주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안 될 수가 있는데요.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는 지우고 다시 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CD-ROM 드라이브라든지 네트워크 드라이브, 윈도우가 지원되지 않는 압축된 드라이브 이런 것들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디스크 조각 모음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글 윈도우즈 10의 디스크 조각 모음 및 최적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는데요. 1번이죠. 접근 속도가 향상이 되고 뿐만 아니라 용량이 증가된다 그랬는데 디스크 용량이 증가되려면 디스크 정리를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속도와 영향이 있는 것이 디스크 조각 모음이 되겠습니다. 45번 문제 해결 방법. 윈도우를 쓰다가 보면 메모리 부족이라든지 디스크의 공간 부족, 그 다음에 부팅이 안 됐을 때 속도 문제, 그 다음에 앱이 갑자기 작동이 안 됐을 때 다양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때마다의 해결 방법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글 윈도우즈 10에서 프로그램이 응답하지 않는 경우에 문제 해결 방법으로 가장 옳은 것은 했는데요. 앱이 갑자기 실행이 안 된다. 그러면은 작업 관리자 창에 보면 프로세스 탭이 있고요. 거기서 응답하지 않는 앱을 선택한 다음에 작업 끝내기 하게 되면 이제 가장 좋은 문제 해결 방법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46번 파이어윌 방화벽입니다. 어떤 외부로부터의 어떤 침입을 유해한 정보의 침입을 막아주는 것 이런 것들을 방화벽이라고 합니다.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인증된 패킷만 통과시켜주는 구조가 되겠고요. 역추적 기능이 있어서 외부 침입자의 흔적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외부로부터의 공격은 막을 수 있지만 내부에서 일어나는 해킹은 막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 중 정보 보안 기법으로 사용되는 방화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이죠. 내부의 어떤 해킹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47번 네트워크 기능 유형 선택입니다. 제어판에 보면 네트워크 및 공유 센터가 있고요. 여기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클라이언트, 서비스, 프로토콜을 설치할 수가 있는데 각 이제 항목마다의 기능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중 아래 보기에서 설명하는 한글 윈도우즈 10의 네트워크 기능 유형으로 옳은 것은 자, 네트워크에 다른 컴퓨터나 서버에 연결을 해서 파일이라든지 프린터 등의 공유 자원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소프트웨어다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을 클라이언트라고 합니다. 서비스는 네트워크에 있는 그 파일이나 프린터 공유 이것들을 위해서 설치해 주는 거고요. 프로토콜은 통신할 때 사용해 주는 규약을 의미해 줍니다. 자, 어댑터라는 것은요. 사용자의 컴퓨터를 물리적으로 네트워크에 연결하기 위한 하드웨어 장치가 되겠습니다. 48번 네트워크 관련 명령어입니다. 우리가 그 CMD 창에서 보면 명령 프롬프트 창이 나올 거고요.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명령어를 입력하게 되면 이제 예를 들어서 IP 컨피그다 그러면 내 컴퓨터의 IP 주소 이런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네트워크 관련 명령어와 기능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10에서 인터넷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때 취해야 할 조치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정답은요. 2번이에요. 속도가 느려진 경우는 컨피그를 사용해서
느려진 원인을 확인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config라는 명령어는 없고요. ipconfig라고 합니다. 그래서 ipconfig 같은 경우는 내 컴퓨터의 IP 주소라든지 뭐 서브넷 마스크, 게이트웨이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지. 이게 뭐 속도가 느리다 그래서 조치를 취하는 경우지는 않습니다. 49번 인터넷 프로토콜 TCP/IP. 자, 여기에 구성 요소가 있는데요. IPv 주소입니다. 인터넷상에서 구별되는 자신만의 고유한 주소. 근데 32비트는요. IP 버전 4입니다. 128비트는요. IP 버전 6. 128비트로 되어 있습니다. DNS라는 것은요, 문자로 된 도메인 네임을 숫자로 된 주소로 변환해주는 서버가 되겠고요. 서브넷 마스크는 네트워크 주소와 호스트 주소를 구별하기 위한 마스크가 되겠습니다. 자, 게이트웨이는 IP 라우터입니다. 이제 네트워크에 연결해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이제 게이트웨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DHCP는 중앙에서 유동 IP를 할당해주는 그런 서버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10에서 인터넷을 연결하기 위한 TCP/IP 속성창에서 서브넷 마스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IP 주소하고 결합을 해서요. 앞에는 네트워크 주소, 뒤에는 호스트 주소. 이렇게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해주는 걸 서브넷 마스크라고 합니다. 자, 이것으로 대표 기출 75선 2과목 PC 운영체제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